시예요, 지금? 쌤 여섯습니다. 와우. 와, 대단하십니다, 진짜. 아, 인정, 인정. 수영님도 이렇게 들어주시는데 열심히 해야죠. 레코딩이 벌써 시작됐네요. 아, 이거 유튜브를 좀 제가 시간이 남으면 좀 편집해서 올리려고 했는데, 아, 진짜 이 강의자를 만들기도 시간이 너무 빠듯해가지고, 일에 좀 몰아서 만들었는데, 그래도 시간이 좀 모자라더라고요. 저도 실습을 이거저거 해보고 있는 단계에 또 뭐 오늘 제가 공유했죠. 코드도 1.0이 나와가지고 커서가 참 그냥 어지러워요. 아 진짜 그런가요, 형님? 너무한 것 같아요. 네. 아니 저도 이제 좀 편집을 해가지고 그것도 AI 붙여서 제가 하고 싶은 게 좀 있어서 편집을 하려는 건데 그냥 영상을 풀로 올리고도 한번 일단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블로그 포스팅으로 AI로 만들려고 하는 서비스가 하나 있는데 누가 또 안 그래도 그 서비스를 그렇게 하시는 분이 또 유튜브에 올리셨더라고요. 유튜브를 먼저 올리고 이제 그거 스크립트를 다운받아서 그걸로 블로그 포스팅이랑 스레드랑 인스타그램에 계속 업로드하는 걸 이제 AI 에이전트가 하는 걸 AI 기반으로 이제 자동화하는 서비스를 사스 서비스를 냈길래 이제 교수님이 하고 싶어하는 앱 같은 걸 내서 저도 그런 거 보면 그냥 앱까지 안 내도 사실 제 로컬에서 다 요 컴퓨터로 다 할 수가 있어서 그렇게 할까 지금 생각 중인데 심지어 코드 1.0이 나오면서 백그라운드 에이전트라는 기술이 나왔는데 그게 이제 결국에 컴퓨터가 이제 돌지 않아도 아마 클라우드 서버단 혹은 뭐 다른 데서 그게 계속 돌아가는 형태로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걸 좀 해볼까 생각은 있습니다. 이제 골자는 제가 이거를 유튜브를 그래도 좀 제대로 해보고 싶어서.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 쉐어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강의 자료는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화면 잘 보이시죠? 네, 그럼요. 채팅방을 같이 보면서 하려고 주에 또 채팅방을 좀 띄워놨습니다. 가끔 놓치게 되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네, 숙제 다들 하셨나요? 제가 생각보다 제가 이제 많은 걸 인스트럭션을 주고 주지 않기 때문에 아마 고생을 좀 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저의 의도된 방법이라고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사실 에러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좀 배우기도 하고, 그리고 그 에러를 해결하는 것을 사실 AI 에이전트가 하게 해야 돼요, 결국에는. 저희가 결국에 어떤 인스트럭션을 계속, 왜 어떤 의존을 하게 되면 AI 에이전트를 쓰는 게 딱히 의미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 그런 트러블 슈팅하는 과정을 AI 에이전트를 통해서 하셔야만 합니다. 저는 이제 큰 개념들을 많이 알려드릴 거고, 그래서 어떤 그런 도구들을 하나씩 모으시다 보면, 아까 이제 노수린 교수님이 이제 여쭈셨는데, 이걸로 뭘 할 수 있는지가 아직 감이 안 온다. 근데 어떤, 저는 기본적으로 믿는 이론이 결국에 창의성이라는 거는 많은 걸 암기하고 있는 사람한테서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보통 그렇게 문제를 좀 접근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도구들을 하나씩 모으다 보면 결국에 어떤 이거는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이제 명이 떠오르실 거고 각자가 이제 일하시는 도메인에서 혹은 이제 해결하고 싶은 그런 도메인에서 문제점들이 많이 해결 소모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떠오른 생각인데 어저께 이제 어저께가 맞나? 어저께 문재열 대표님이랑 제가 아는 고등학생 때부터 제가 키운 농구부 후배가를 이제 소개를 좀 해줬어요. 예전에
걔가 고1 때 우리 농구팀에 들어왔는데, 제가 이제 농구팀을 하나 운영하고 있거든요. 한 17년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각 학교에서 동네에서 가장 잘하는 애들 한 명씩 뽑아서 막 경쟁시키고 시대표도 내보내고 이제 그런 걸 좀 한 지가 오래됐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정말 그 승부욕은 정말 더럽게 없는데 코트에 나오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애가 있었어요. 그 이제 건웅 지금 이게 염대표인데 염건웅이라는 대표가 있어요. 포켓카우라는 서비스를 지금 해서 오늘 아마 싱가포르 투자청에서 밸류에이션 100억 정도로 평가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이제 신생 스타트업의 이제 대표인데 그 친구가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계속 하거든요. 코치에 나오면 슛을 계속 쏴요. 이제 팀 플레이라는 거는 각자 정해진 롤이 있고 이제 우리가 어떤 약속한 플레이를 했는데 그 친구는 공만 잡으면 그 슛을 쏴가지고 야 쟤는 진짜 뭘 해도 말아먹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고등학교 3년을 제가 그렇게 보냈는데 걔의 장점이 있다면 아무리 누군가 쌍욕을 해도 슛을 계속 쏴요. 심지어 걔가 20살이 넘어서 군대를 갔다 와도 계속 슛을 쏘더라고. 그러니까 걔랑 누구도 같이 게임을 하기 싫어하는 그런 동생인데 걔가 어느 날 갑자기 형 저 전라도 내려갑니다 이러면서 전라도 내려가더라고. 그래서 왜 내려가냐 했더니 제가 개발을 좀 배워서 이제 축산업 하시는 분들을 좀 도와드리려고 하고 내려가더라고요. 전라도 나주를. 그러더니 한 7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이제 코엑스에서 이제 올해 언제죠? 이제 한 4월이었나? 그때 이제 만났어요. 우연찮게 만났는데 갑자기 IR다를 들고 와서 저한테 막 형 너무 반갑다고 IR다를 막 설명을 하면 네가 이런 걸 어떻게 했냐 봤더니 걔가 이제 똥꼬집이 엄청 심해가지고 이 축산업 쪽 도메인의 이제 가장 큰 허들인 그 관계를 뚫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축산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그 개량이나 그다음에 소를 키우는 그 노하우 뭐 이런 것들을 다들 그 이제 좀 뭐라고 구전을 통해서 하거나 이제 가업을 통해서 승계를 하는 형태로 하는데 얘가 그 와중에서 요거를 어떤 비전 기반의 AI 서비스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붙여서 하려고 하는데 이제 보통 그런 거는 결국 릴레이션십을 뚫기가 제일 어려운데 걔가 한 5년을 거기 붙어서 그 쌍욕을 쳐먹으면서 너는 저기 윗사람이 와가지고 근데 걔가 이제 똥꼬집이 엄청 심하다 보니까 어쨌건 그 관계를 뚫었어요. 그래서 그 나주 전라남도 있는 농협 쪽에서도 얘는 인정을 해가지고 이제 뭐 농가 사람들 그 소를 그 소가 어떤 송아지 시절에 그 죽는 확률이 되게 높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소가 그 어떤 수준만 넘어서면 특정 값어치가 되고 그게 약간 무슨 비트코인처럼 거의 쫙쫙쫙 올라 무조건. 그리고 소는 잘 팔리고 비싸게 팔리는 툭불 같은 경우는 거의 1,600에서 2천만 원까지도 팔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의 비즈니스가 뚫기는 어려운데 뚫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더라고요. 염 대표가 얘기한 것 중에 되게 재밌었던 표현이 축산 쪽 스타트업을 했던 대표는 딱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망했거나 죽었거나 둘 중에 하나래요. 자기는 아직 살아있는데 그래서 그 친구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길래 듀얼이 형을 소개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가 하고 있는 것도 결국에 이런 AI 기반의 코딩, 테크 쪽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를 되게 고민하길래 저도 그쪽에서 요즘 또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컨설팅도 좀 해주고 그랬어요. 뭐 얘기가 어쩌다 글로 샜죠? 어쨌건 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숙제를 열심히 해주시다 보면 언젠가 그 도구들이 모여서 뭔가를 분명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강의를 15번 들으시고, 계속 또 꾸준히, 12번 들으시고, 꾸준히 어떤, 어, 커넥션을 이어가다 보면 저희가 같이 코워킹 하면서 지식도 공유하면서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저저번 시간에는 저희가 코딩에 대해서 배웠고, 저번 시간에는 저희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단의 AI 혹은 AI 에이전트로 일을 한다, 혹은 AI 기반, LLM 기반으로 일을 한다는 것은 프롬프트를 얼마나 잘 다루느냐. 그래서 정말 유명한 안드레 카파시가 했죠. 네,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잉글리시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영어를 얼마나 잘하느냐, 혹은 뭐 언어를 얼마나 이 프로젝트 매니징을 얼마나 잘 하느냐, 설명을 잘 하느냐, 매니징을 잘 하느냐에 대해가
이제 관건이죠. 그래서 컨텍스트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 혹은 그런 어떤 특정 도메인의 그런 니치를 잘 표현하는 파악하고 그 언어로 표현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이제 요 단에서 치고 나가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에이전트도 잘 써야겠죠. 아무래도 이제 실행하기 편하니까. 그래서 뭐 재밌는 짤들도 제가 보았는데 요즘 AI 엔지니어라고 하면 까보면 대부분 프롬프트를 하는 사람들이다. 특히나 요즘 에이전트가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오늘 공개된 그 커서 1.0과 그다음 클라우드 코드라고 하는 또 터미널 기반의 이제 그 컨셉이 있는데 그 둘이 또 합쳐지니까 미친 듯한 뭐 3배 이상의 퍼포먼스를 내더라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둘 다 또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제가 그걸 또 데모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지금 준비 중인데 저는 지금 미친 세상입니다. 뭐 저번 주 강의할 때 그런 게 없었는데 이번 주 강의할 때 또 그런 게 생겨서 매주 막 강의를 뜯어 고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요즘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거의 모든 거를 컨트롤하는 느낌으로 되고 있다. 네, 저는 이 단에 있고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교수님이나 노수림 교수님이나 이제 데이터를 다루시는 분은 이 단에 있으신 분들이 많고 뭐 진용이나 여기 지용이는 ML 엔지니어링을 요즘 좀 많이 하고 있는 거죠. 뭐 ML이나 요 단은 사실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요즘 요즘 제가 또 다음 주에 회사에 강의하게 세션을 하게 될 내용도 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을 어떻게 더 개선을 할 수 있는지 네. 이런 거를 좀 강의를 또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죠. 아,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워드를 드릴 시간이 왔습니다. 제가 듣자 하니 상균님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따가 이 링크가 아마 있는 것 같은데 상균님에게 한번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항상 숙제를 1등으로 내주시는 우리 연선님 안 드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선님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맡고 있는 3조에서는 은하님이 제일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숙제도 들어가서 봤는데 은하님도 참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은하님에게 이렇게 세 분에게 스타벅스 쿠폰 아메리카노 쿠폰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저번 주 선물도 제가 못 드려가지고 아마 한꺼번에 네 감사합니다. 세 분 다 한꺼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번 강의 거 네, 축하드립니다. 숙제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숙제 열심히 하고 제출해 주시는 분들 때문에 힘이 많이 납니다. 네, 그래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보관 참시를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은하님의 숙제고요. 이렇게 페이지가 나와요. 은하님의 숙제를 이렇게 링크를 타고 한번 들어가 보면, 잠깐만요. 여기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github.io의 URL이 뭐 이제 모르는 단어가 있어도 좀 이해해 주세요. 여기는 HTML 웹페이지, 스태틱 웹페이지라고 불립니다. 여기에 이렇게 뉴스들이 있어요. 이거를 하셨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이걸 뉴스를 들으면 또 넘어갑니다. 네, 아무리 해도 블랭크가 저도 사실 그래요. 여기 실제로 이 링크를 크롤링을 해가지고 구현을 하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실제로 코드 단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아마 요게 주소이실 것 같은데, 잠깐만요. 서브닷컴에 은하님 거에 들어가면 코리아 뉴스가 하나 있죠. 일단은 이렇게 기타브 페이지를 다 만드셨다는 게 다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자처럼 된 게 아닌가라고 이제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이게 제가 팔로우 눌러드리겠습니다. 팔로우 한번 드셨고요. 실제로 컨트리뷰션을 벌써 12개나 하셨어요. 은하님 개발자의 월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 실제로 가보면 이게 이제 은하님이 컨트리뷰션 하신 거예요. 화면이 너무 작으면 제가 확대를 좀 하겠습니다. 네, 컨트리뷰션 하신 거고 여기에 보면 사실은 이제 전체적인 어떤 코드를 제가 다 작업하신 워크스페이스에 넣어달라고 했는데 너무 파일이 없어서 처음엔 좀 깜짝 놀랐고요. 요게 링크가 이렇게 실제로 URL이 아까 봤던 제가 URL이 이렇게 세팅 링크로 박혀 있고 리드미 파일은 이제 요게 이제 리드미 파일인데 이 GitHub에서 항상 요 리드미 파일은 이렇게 스태틱 웹뷰로 이게 마크다운 파일을 이렇게 호스팅을 해줍니다. 스태틱 페이지로. 그래서 이걸 누르면 다시 이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고요.
구조가 뭐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 제가 드린 그 숙제의 그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데 아주 미니멈 코드로 작성을 해주신 것 같아요. 실제로 코드 들어가면 저는 이제 코드가 이게 뭔지 이해가 가기 때문에 쭉 보니까 코드도 너무 짧은 거예요. 그래서 이 코드가 이렇게 짧은데 어떻게 아까 그 많은 페이지들이 링크를 들어갈 수 있나 봤더니 야 여기 뭐가 있었는데 잠깐만요. 이게 그렇죠. 뭐가 있었는데 하여튼 이 숙제를 아니야 여기 아니다. 죄송합니다. 이 스태틱 링크 요 페이지를 이 리드미에서 요걸 링크를 거도록 해놨고 여기 보면 요게 이제 그 HTML 아트를 해놓으셨더라고요. HTML 아트로 여기 지금 이게 아마 중간에 잘린 것 같은데 이게 엄청 길어요. 이게 쫙 옆으로 끝도 없죠. 이제 개발자로서는 최악의 코드를 작성한 건데 이제 이게 끝도 없는 요 한 줄의 코드 AI는 요거를 이제 잘 이해할 수 있으니까 네. 아주 잘 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제 이거를 뭐 사실 바이브 코딩이니까 저희가 이거를 다 볼 필요도 없는데 이렇게 작성하신 분이 있고요. 그래서 은하님 정말 저는 칭찬드리고 싶고요.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Simple is the best라고 제가 여기 적어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노수린 교수님 숙제. 노수린 교수님 숙제는 좀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게 아마 노수린 교수님 그 랩에 계신 승철님 숙제를 아주 그대로 카피를 하셨더라고요. 아마 승철님이 노수린 교수님 자리에 가서 한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좀 드는데, 네, 여기 보니까 노수린 교수님도 이렇게 개발자로 네, 오셔가지고 제가 팔로우 눌러드리고 이제 하신 게 좀 있어요. 예전에 제가 강의했던 그것도 그대로 있고요. 네, 네, 예. 가보니까 이제 좀 구조를 좀 봤어요. 먼저 요 전체에 리드 가면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듯이 이 리드미 파일이 markdown.md라는 파일인데 저희 한글 파일은 HWP잖아요. 이거는 markdown 파일로 실제로 로우 포맷에 들어가 보면 로우 포맷에 들어가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GitHub에선 자동으로 이렇게 이쁜 포맷으로 보여줍니다. 뭐 요거는 크기가 가장 큰 한글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헤드 1, 뭐 헤드 2 이거는 이제 본문의 내용 뭐 이런 걸로 하는데 보니까 전형적인 개발자스럽게 이 저장소를 보통 요걸 이제 레포지토리라고 하거든요. 저장소를 꾸미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뭐 개요, 주요 기능, 요 실제 레포지토리의 소스 코드의 구성을 좀 적으신 것 같아요. 소스 코드에 그게 뭐 백엔드, 프론트엔드까지 넣으셔가지고 심지어 라이센스까지 넣으셨어요. MIT 라이센스라는 거는 내 코드는 당신들이 상업용 코드든 무슨 코드든 맘대로 해도 된다라는 걸 의미해요. 참고로 뭐 이런 식으로 구조를 다 넣어주셨고, 근데 또 신기한 건 숙제를 스크린샷으로 찍으셔서 여기 올려놓으셨더라고요. 1번, 2번, 3번 있는데 이거는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보면 스크린샷을 찍으셔서 이거를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직접 눌러보실 수는 없는 구조고 그래도 이거를 다 스크래핑 하셔가지고 이렇게 실제 무슨 뉴스 모아보는 페이지처럼 이렇게 하셨고 또 하나 볼만한 건 이 로컬 호스트 뭐 이런 식으로 지금은 모르셔도 그냥 들으세요. 서버를 이제 노수린 교수님의 컴퓨터에 호스팅 하셨어요. 이따가 오늘 서버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이제 지금 그냥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노수린 교수님에 있는, PC에 있는 이 웹브라우저, 지금 뭐 크롬을 쓰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승철님이시구나. 로그인은 승철님이 돼 있네. 헷갈렸죠? 네, 여기 노수린 교수님 레포지터리인데, 네, 승철님이 스크린샷을 찍은 게 여기 딱 있습니다. 네. 제 건 그래도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양수영님 숙제. 이거는 제가 아직 못 봤어요, 사실은. 사실 못 봤는데, 우리 조교님들께서 픽을 해주셔서 제가 한번 부관 참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리드미를 이제 보통 개발자스럽게 아마 AI가 이렇게 다 해줄 텐데, 잘 해주셨어요. 프로젝트 소개 있고, 보통 기능 넣고, 텍스택 넣고, 여기도 프론트엔드와 뭐 라이브러리 뭐 이런 것도 넣었어요. 근데 실제로 프론트엔드만 있는 것 같아요. 백엔드는 따로 없고, 뭐 설치 방법 이런 것도 있고, 그냥 백엔드가 있네요. 백엔드가 실제로 있고, 근데 이제 간단한 백엔드가 있고, 실제로 다른 사람들이 이거를 기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해라라고 이런 것들까지, 네. 그래서 이슈도 막 발행해라, 막 이런 거 순서까지 나오면서 실제로
개발자들이 많이 커밋하는 컨트리뷰션 하는 페이지에 전반적인 구조를 다 띄고 있는 것 같아요. 페이지는 따로 없는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봤을 때 여기 index.html이 있는 거 보면 이걸 어디서 쓰는 것 같거든요. 제가 그거를 유출을 좀 해볼게요. 아니다. 유출을 잠깐만. 이거를 볼 수가 없나요? 이거 웹뷰를 볼 수가 있을 텐데 이거 제가 어떻게 보는지 잘 모르겠네요. 지금 여기 GitHub으로 들어와서 보기 때문에 아마 이거를 브라우저에서 다운받아서 하면은 될 거예요. 제가 한번 잠깐만. 요게 하여튼 지금 요거로는 볼 수가 없는 것 같네요. 아마 백엔드를 띄우고 프론트엔드를 띄워야 이게 될 것 같습니다. 초반에 이런 커밋이었는데 요게 또 개선 작업을 해가지고 이런 구조로 또 바꾸셨다. 이야기가 있는 거 보니까 최선을 다해 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상준님 숙제. 상준님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네, 지용님에게 전화도 하시고 네, 이거 이대로 올려도 되냐 막 고민도 하시고 근데 이 구조를 보니까 알 것 같네요. 네. 상당히 어렵게 구현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이 백엔드 서버단의 구현 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API도 엄청 잘 됐고요. 개발 상태도 약간 마일스톤 단으로 딱딱딱 되어 있고 프론트엔드 단에서 막혀서 아마 페이지가 발행이 안 되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거를 또 GitHub에 이렇게 잠깐만 이거는 양수형님 거 같은데요. 이거 양수형님 거네요. 뭐 사실 뭐 안 봐도 되네요. 요 정도만 봐도 어디까지 했는지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끄겠습니다. 나중에 요 링크는 좀 바꿔주세요. 네, 그리고 연선님의 숙제, 연선님, 우리 우동생 연선님 숙제 한번 구경 가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짜셨네요. 리드미 파일 한번 읽어보면 수직 기능, 설치 방법, 사용 방법 이런 게 되어 있고요.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이런 것까지, 네, 이렇게 원인까지 해주시고, 파이썬으로 구현을 하셨고, 콜렉터가 있고, 요거는 실제로 콜렉트한 파일들의 네, 그 CSV, 콤마 세퍼레이트 밸류라고 하는 형태로, 이게 엑셀 파일에서도 열립니다. 그거를 여기 보면 아마 컴마로 구분이 될 거예요. 요게 하나 있고, 요게 아마 요약된 거고, 마지막은 URL이 있고, 그거 어디서 포함했는지, 그 다음 시간, 이런 형태로 콜렉팅을 하신 것 같고, 요거를 이제 호스팅해주는, 뭐 서버가 있거나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리드미 한번 볼까요? 그거는, 수집된 뉴스를 그냥 CSV에 저장을 하는 거네요. 요거를 뭐 호스팅하거나 웹뷰로 보여주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숙제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윤선님 이렇게 해주셨고, 솔비님, 마지막에 없다고 이렇게 버저비터를 넣어주셔가지고, 네, 감사하고요. 보니까 뭐 지금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뉴스 콜렉터라는 걸 만들어 주셨고, 솔비님도 팔로우 해드려야지. 네, 다 팔로우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팔로우가 들면 뭔가 기분이 좋잖아요. 네, 정말 좋은가요? 네, 여기에서는 GD넷 코리아와 AI 타임스에서 이제 한국 홈페이지에서 푸는 것 같고, 이런 걸 푸도록 되어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이거를 뭐 가상환경까지 다 하셨네요. 아주 좋은 습관이십니다. 파이썬으로 뭔가 구현할 때는, 아니에요. 일찍 제출 안 해주셔도 돼요. 뭐, ETA가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해주시기만 해도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또 백엔드, 이렇게 어, 백엔드 서버를 띄우고 이거를 호스팅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모르는 단어가 좀 많이 나오죠. 백엔드, 뭐 서버, 어플리케이션, 이제 웹, 뭐 이런 게 나오는데 그에 대해서 오늘 다 설명을 드릴 거니까 뭐 겁먹지 마시고요. 그런 개념이 왜 필요한지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걸 했는지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의 세션을 들으시고 뉴스레터를 수집하는 이유도 뭐 모르시고 그냥 이걸 하셨잖아요. 뉴스레터를 수집하는 걸 한번 만들어 보셨고, 그래서 이제 각기 다른 어떤 투자하신 시간이라든지 혹은 AI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따라서 다르게 동작하기 때문에 그 방향성에 따라서 다르게 동작을 했을 거기 때문에 이제 완성도가 다 다르고 그거를 다 구현을 하셨고 그다음에 그걸 또 GitHub에 업로드하는 것들도 다들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이제 제가 한 건데 제가 한 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뭐 잘 하지 않았어요. 이것도 아주 복잡하게 동작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요게 아무튼 뭐 상당히 복잡하게 구현되어 있습니다. 제 거는 뭐 뉴스 소스를 콜렉트 정해놓고 뭐 아키텍처도 얘가 그리도록 항상 설계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리고 컨테이너라이즈도 되게 하고 그래서 실제로 DB도 몽고DB를 쓰라고 제가 안 써본 거라 한번 써보라고 했고 그다음에 이거 프로세싱도 하고 백엔드에서 UI까지 보여지는 걸 다 했고 요게 또 자동화 되도록 설계도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뭐 실제로 해보려면 저는 이제 MCP를 붙여가지고 요거를 지가 알아서 테스트하는 테스트 엔진까지도 개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저는 이제 개발자이기 때문에 그런 난이도를 조금 높여서 해보는 거를 좀 진행을 했고 그때 그리고 왜 제가 요거를 첫 데모 보여드릴 때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 프로젝트 구조만 봐도 뭔가 이제 엄청 많죠. 테스트 서버도 있고 이걸 또 MCP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테스트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양이 좀 많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가 좀 이 정도로 했단 말이죠. 잠깐만요. 이 정도로 했단 말이죠. 근데 사실 제가 그 실제로 내어드린 부분, 어떤 목적을 보면 맨 처음에 내주신 은하님이 저는 어떻게 보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장 쉽게 접근하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소스 코드가 뭐 공개가 되어 있거나 이 컬렉팅을 하기 위한 소스 코드가 복잡한 코드가 아니고 예, 그런 게 공개가 잘 되어, 뭐 구조라든지 그런 게 설명이 잘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뉴스레터를 수집해서 웹페이지에 호스팅해라. 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엔 요게 이제 가장 간단하게 구현을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다 이렇게 하면 되지. 굳이 뭐, 우리가 앱을 만들 필요가 있나, 뭘 만들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조금 더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하고 하는 순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는 순간 달라집니다. 아까 연서님의 숙제를 한번 보면 거기 좋은 코멘트가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연서님 숙제 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면 여기 과도한 요청은 IP 차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과도한 요청이라는 건 뭐죠? 여기 페이지에 내가 아까 그 보고 싶었던 이 웹페이지를 정말 뭐 많으면 수십만의 그 리퀘스트가 이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그건 어떻게 보면 막 공격 같은 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누가 보여주느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보면 저희가 이걸 단순히 이렇게 띄우고 있죠. 이걸 이제 단순히 띄우는 거는 이것 같은 경우는 간단해요. 사실 이 HTML은 우리가 정적 페이지라고 부르거든요. 정적 웹페이지라고 부르는 형태로 이 언어를 그냥 해석해서 이 웹 브라우저, 지금 이 띄운 제 웹 브라우저가 이제 표출을 해주는 거예요. HTML도 하나의 랭귀지여가지고요. 마크업 랭귀지라고 부르는데, XML처럼 마크업 랭귀지라고 부르는데, 이제 그런 형태지만 사실상 요거는 인터랙티브 하진 않죠. 실제 뭐 내가 이걸 봤어요. 이거 한번 클릭을 했으면 요게 빠지고 새로운 놈이 하나 추가되고 뭐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진 않죠. 왜냐면 이 친구는 스태틱한 정적 페이지니까. 그럼 그런 어떤 인터랙티브한 걸 구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면 실제로 여러 가지 기능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어, 뭐, 내부적인 기능들이 구현이 되어야 됩니다. 혹은 뭐, 새로운 기능이 있다든지.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구조들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뭐, 백엔드라든지 프론트엔드라든지 뭐, 그런 개념들이 이미 그 컴퓨터 엔지니어링 업계에 정해진 개념들이 있고, 실제로 우리가 이 AI 에이전트에게 일을 시키면 그 친구들이 그런 구조로 구현을 해요. 이유가 뭐냐?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가 대부분 그런 데이터거든요. 대부분 그런 어떤 그걸 이제 아키텍처라고 표현을 하면 그런 백엔드, 프론트엔드 구조로 되어 있고, 그 이제 뭐 데이터베이스 구조라든지 그게 우리가 well-known 혹은 잘 알려져 있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런 구조로 대부분의 코드들이 구현이 되어야 아까 얘기했던 어떤 인터랙티브한 최소한 뭐 예를 들어서 뉴스레터 수집기라면
뉴스레터 수집기를 할 수 있는 뉴스레터를 수집해서 유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생각을 해보면 어,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사실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서버와 어플리케이션 혹은 우리가 앱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냥. 아무래도 스마트폰을 많이 쓰시고 뭐 그러시니까 어플리케이션이 원래는 조금 더 긴 표현으로 맞지만 앱이라 그러면 보통 내가 스마트폰에서 쓰는 그 앱을 앱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다음에 뭐 애플리케이션이야 다양한 방식으로 또 쓰일 수 있는 단어이기도 하니까 앱이라고 그냥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버와 앱과 그 둘을 연결해주는 API 세 가지를 아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제가 여기 좀 준비를 해왔는데, 네, 서버와 앱과 아니다. 지금 하나가 더 있네요. 죄송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브라우저까지 하나를 더 넣었는데, 하여튼 요 정도가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요거는 브라우저는 여기서 모르셔도 돼요. 죄송합니다. API와 어플리케이션과 아까 앱과 서버와 API 요 세 개를 오늘 이해하고 가시면 아주 오늘 다 이해하신다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레스토랑을 좀 제가 좀 비유를 해보려고 했어요. 아까 그 예를 들어 뉴스레터 수집기를 하는 그 웹페이지를 저희가 봤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나야. 손님이에요. 우리는 그거를 딱 열면 웹 브라우저로 열죠. 근데 보통은 실제로 제가 뭐 아까 그 링크를 텔레그램을 통해서 열면 텔레그램에 붙어 있는 웹 브라우저로 열게 돼요. 기본적으로 혹은 뭐 아이폰이었으면 아이폰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웹 브라우저, 디폴트 웹 브라우저, 기본 웹 브라우저로 그걸 열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뭐 예를 들어 지금 쓰고 있는 이 맥북으로 열면 맥북에서 제가 기본으로 설정해 놓은 크롬이거든요. 크롬으로 연다든지 혹은 카카오톡에서 열면 카카오톡 내부에서 열게 되는 또 웹브라우저가 하나 있고 이제 그거를 이제 손님이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제가 그거를 클릭을 했잖아요. 그래서 난 주문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주문을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보통 API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문하고 싶은 일단은 그 API가 있어야 돼요. 메뉴판이 있어야 내가 어떻게 주문할지가 있거든요. 이게 설계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메뉴판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요청을 하고요. 나는 어떤 뉴스레터들을 보고 싶다. 최신 예를 들어 오늘 나온 이 뉴스레터를 보고 싶다라고 뭐 이 메뉴판을 통해서 이제 서버한테 그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받는 사람은 이제 웨이터가 되는데 그 웨이터를 보통 프론트엔드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론트엔드 단에서는 그거를 다 콜렉팅하고 해서 이제 실제로 주방한테 보내줘요. 그래서 일을 직접적으로 다 하는 곳은 이 서버라고 표현을 보통 많이 하는데 요 단에서 일을 좀 많이 해요. 실제 요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뭐 응답 처리를 다 한다든지 그래서 요 단을 이제 백엔드라고 보통 많이 부르고요. 혹은 그냥 서버라고도 서버 개발자 혹은 백엔드 개발자라고 많이 부르죠. 요 단은 어떻게 보면 되게 그 이쪽 윗단 요거를 이제 윗단이라고 해요. 엔드 커스터머가 저니까 이 손님을 보는 것까지는 잘 몰라요. 몰라도 돼. 몰라도 돼. 왜 몰라도 되냐? 요 API가 잘 설계되어 있다면 몰라도 돼요. 우리가 어떤 이 약속만 잘 되어 있고 이 API를 위한 또 요리를 위한 레시피가 잘 설계되어 있다면 요 서버 안에서 일하는 그 뭐 주방장들은 사실 이걸 잘 몰라도 돼요. 그리고 요 프론트엔드 단은 손님의 요청을 좀 기분 좋게 받아줘야 되다 보니까 이제 UI 혹은 손님이 손님에게 제공하는 그 메뉴판을 좀 잘 설계를 한다든지 이런 걸 또 잘 하시는 거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요 개념을 일단은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 제가 이제 아까 뭐 교수님이 앱을 하나 뭐 개발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제가 안 그래도 오늘 그냥 사이드 프로젝트로 한 하루 이틀도 아니야. 한 4시간 정도를 돌려놓은 서비스가 하나 있어요. 서비스라기보다 앱이죠. 이걸 왜 했냐면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다가 이제
저도 뭐 유튜브를 많이 보잖아요. 유튜브를 보니까 윈도우즈에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이 화면이 막 커졌다가 작아졌다 막 이게 되더라고요. 제 얼굴은 여기 밑에 이렇게 박혀 있고.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해서 그게 무슨 프로그램인지 검색을 해봤더니 줌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윈도우즈에 있더라고요. 그거는 실제로 또 무료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또 맥을 좀 찾아봤는데 여러 가지 기능이 또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얘한테 맡겼습니다. AI 에이전트한테 맡겨서 이걸 이제 들어가 볼게요. 이게 그래서 맥용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도록 한 거고요. 이 친구는 실제로 뭐 자기가 지금 이거 구현 척도가 지금 마일스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구조 짜고 줌과 애노테이션 기능을 짜고 그다음에 뭐 진보된 기능 어드밴스 피처즈를 좀 구현하고 그다음에 이거 다 해서 이제 런치까지 하는 게 이제 마지막 목표인데 아직은 여기까지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 체크 포인트를 더 세세하게 나눠서 요게 하나하나가 끝날 때마다 블로그 포스팅을 하도록 제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요게 아까 지금 여기 가보면 링크가 있죠. 블로그에 가보면 이 친구가 여태까지 달성한 체크 포인트들이 쭉 나오고 요거 하나하나당 이미 블로그 포스팅이 다 올라와 있어요. 밑에 가보면 그럼 이게 뷰가 별로 안 좋아요. 뭐 별로 안 좋은데 뭐 어차피 뭐 얘가 자동화해서 나중에 뭐 이 친구한테 이거를 바꾸라고 좀 얘기는 할 거긴 해요. 어차피 콘텐츠가 중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여태까지 어치브했던 거 어떤 걸 개발이 됐는지 사실 읽지도 않아요. 어떤 기능이 들어갔는지 그다음에 라인 수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뭐 이런 것도 이 친구 알아서 막 다 적습니다. 그다음에 뭐 어치먼트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왜냐면 얘가 또 테스트 엔진이 붙어있기 때문에 테스트하면서도 다 알아서 하고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을 지가 알아서 하고 있어요. 지가 알아서 하고 있어요.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앱을 해서 나중에 출시까지 해볼 생각은 있어요. 이게 뭐, 어차피 에이전트 제가 돈 낸 거 얘가 알아서 해주는데, 뭐, 여기서 돈 잃을 게 없다 보니까 이렇게 돌릴 건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요 블로그를 좀 예제를 들려고 했어요. 요 블로그를 보면, 인터랙티브 해 보이죠? 꽤 인터랙티브 해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마우스 갖다 대면 마우스 오버하면 마우스 오버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막 올라오기도 하고 어떤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지 막 나오고 실제로 아까 클릭해서 이런 글들도 막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실제로 어떤 게 들어가고 이 블로그 같은 거는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 서버, 어플리케이션, API 혹은 뭐 브라우저까지 표현 합쳐가지고 여기는 좀 무시하셔도 됩니다. 무시라기보다 좀 요 세 개를 좀 이해를 좀 깊게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구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좀 깊게 들어가서 표현을 하자면 실제로 아까 제가 구현한 요 웹페이지는 잠깐만요. 네, 여기서 그래서 제가 하나를 띄우겠습니다. 이 페이지는 자세히 보면 여기 이렇게 안 뜨네요. jlee.github.io 라는 형태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요 뒤에 magnify라는 게 되어 있고 이거는 누가 요거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걸까요? 요 페이지는 잠깐만요. 여기 안 보이나? 죄송합니다. 줌이 안 보여서 그냥 강의 자료 저기 있구나. 죄송합니다. 여기서 누가 요 페이지를 보여주게 하느냐는 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서버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 게 아까 제가 얘기 드렸죠. 모든 어떤 그 재료들이 있는 곳이 그 재료를 통해서 이제 그 뭐라 그러지 웨이터 혹은 손님에게 나가는 걸 다 준비하는 그 요리를 만드시는 곳이 요리를 만드는 곳이 이 서버라고 그다음 주방이라고 이해를 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 이 아까 있죠. 요 페이지를 만들어주는 곳은 도대체 어딜지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지금 저는 이제 이미 손님이 돼서 이 페이지를 주문을 한 거고
주문을 해서 누군가는 이걸 웨이터가 가지고 와가지고 이걸 이렇게 보여준 걸 거 아니에요? 이거를 상상을 해보면 어딘가 주방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 주방이 어디 있냐면요. 이걸 이미 하신 분들이 몇몇 분도 계시더라고요. 매그니파이에 들어가 보면 이거 이제 제 아까 GitHub 저장소입니다. 이 저장소고 여기 설정에 들어가 보면 어, 아마 여기 페이지스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요 페이지가 지금 여기로 디플로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지금 배포가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요 GitHub라는 이 회사에서 이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인수된 이 회사에서 이런 역할 서버의 역할을 다 해주는 거예요. 요리를 다 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뭘 하는 게 아니라 그 친구들이 저는 요리를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사실은. 밀키트를 그냥 다 주문한 거예요. 그래서 요 코드를 그냥 여기다가 올려놓으면 코드를 올려놓기만 하면 그 친구들이 가져가서 이 레시피대로 다 해가지고 요 페이지로 호스팅을 해준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걸 다 해줘서 그러다 보면 다 누구나 그냥 하고 싶은 코드 몇 개만 올려놓으면 이 웹페이지를 뭐 수십 개 혹은 뭐 수천 개 뭐 이렇게 AI 에이전트 이용하면 너무 쉽게 막 찍어낼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몰랐는데 이게 계정당 한 두세 개 정도로 두 개 정도로 막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몇 개를 더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 보니까 여기 AI 산스 뉴스레터라는 여긴 또 여기 들어가 보면 페이지에 가보면 이거 업그레이드 하라고 나오더라고요. 보이시죠? 그래서 사실 못했어요. 이거는 이거 원래 이것도 호스팅을 하려고 했는데 어쨌건 이게 보면은 개념상 요 GitHub에서 이 GitHub라는 회사에서 이 개발자를 위해서 보통 하나에서 두 개 정도는 요거를 오픈을 해주더라. 그래서 사실 저는 GitHub 페이지가 이미 하나 더 있어요. 제가 오랫동안 해온 그 테크 블로그가 하나 있는데 몇 년을 해왔던 그 테크 블로그는 제 계정의 대표 블로그고 아까 그 매그니파이라는 그 프로젝트 실제로 그 이름도 그 AI가 주어줬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도 블로그를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다른 걸 또 호스팅하고 싶으면 그걸 하나를 내리던가 해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항상 존재하죠. 기터브라는 거는 엄청 큰 회사잖아요. 거의 뭐 기업 가치가 지금 벌써 몇십 조 되는 회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해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 서버에 모든 것이 다 호스팅되어 있고 그 서버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죠. 정말 큰 뭐라 그래야 돼 주방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걸 이제 웨이터는 누구냐? 웨이터가 누구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여기도 그 웨이터 땅까지 아까 그 기터브 단에서 다 해주는 거예요. 사실상은 저희가 하는 건 거의 없다. 이 GitHub 페이지를 통해서 호스팅을 할 때는 이 프론트end 어플리케이션 단도 사실은 GitHub에서 다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거는 결국에는 그냥 이 API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지금 보면은 제가 해놨는데 이 메뉴판을 이용을 해서 그냥 주문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제가 했던 그 블로그 포스팅 글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규격이 있어요. 규격들이 이 메뉴판 API에 다 적혀져 있고 그거대로만 하면 이 GitHub라는 친구가 이제 웨이터가 와서 받고 서버 단으로 보내서 이거를 웹페이지로 송출을 해주는 구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게 조금 지금 API의 형태로 전 세계 모든 앱, 모든 어플리케이션, 뭐 앱이라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 앱, 그다음 어플리케이션 이제 컴퓨터에서 돌고 있는 줌, 혹은 뭐 슬랙, 디스코드, 그다음에 카카오톡, 텔레그램 다 API를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어요. 모든 프로그램들은 API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API를 누구나 부를 수 있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겠죠? 어떤 문제가 생겨요? 아까 뭐 연사님 코드에 적혀져 있었던 뭐 되지 않는 IP라든지 혹은 너무 많은 공격을 요청을 하는 이제 고객이라든지 그러면은 이 서버 단이 터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보통은 보안 혹은 어센티케이션 레이어가 한 번 더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가 그 단에서 필요한 게 뭐예요? 보통은
뭐 지메일 로그인이라고 하죠. 지메일 로그인 하는 경우도 많고 이제 요즘은 그거를 SSO 싱글 뭐 어쩌고 어센티케이션이라는 형태로 부르던데요. 그래서 구글 아이디만 있으면 여기저기 다 회원가입도 되고 로그인도 되고 다 하잖아요. 되게 강력하죠. 카카오톡도 밀고 있는 되게 강력한 서비스인데 그런 어떤 레이어를 하나 둠으로써 어떤 API 콜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든지 혹은 그 어떤 로그인을 그 도와주는 그 업체를 통해서 1차적으로 그 깔때기 효과, 그 트로틀링이라고 하죠. 그게 한번 걸쳐지기 때문에 서버 단의 부하를 확 줄일 수 있고 어떤 허가된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어, 그 API의 예제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뭐냐면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이 쓰는 지금 저희 그 강의를 들으시는 분, 세션을 들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Gmail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또 그렇게 요청을 했었나 싶기도 한데, Gmail을 가지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뭐, 여기 계신 분 유튜브 안 보시는 분들도 없을 거고,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구글 아이디. 그 구글 아이디에서 여러 가지 그 API들을 제공해 주는데, 구글의 월드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그걸 보통 구글 워크스페이스라고 부르고요. 그 구글 워크스페이스에서 제공해 주는 API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이제 뭔가를 해볼 거예요. 제가 그 중에 뭐, 이제 뭐, 구글 워크스페이스 제공해 주는 건 정말 많죠. 뭐, 지메일도 있고, 칼렌더도 있고, 유튜브도 있죠. 실제로 유튜브도 구글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요거, 이제 저는 지메일을 한번 해보자라고, 이 예제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제 그 구글 계정에 어떤 API를 할 수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텐티케이션 레이어를 하나 더 열어야 돼요. 이제 인증을 나는 이 구글의 API를 직접 콜을 하고 싶다. 메뉴판 달라. 이거거든요. 보통은 우리가 지메일의 웹 브라우저를 들어가거나 혹은 뭐 다른 이메일 볼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걸 보는데 나는 그러지 말고 그냥 조금 더 자세한 API를 보고 싶다. 메뉴판 달라. 이런 형태로 가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 API를 활성화를 하는 걸 할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페이지에 들어가서 있다가 어카운트의 설정들을 다 열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OAuth2라는 클라이언트를 등록을 할 거예요. 요게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거를 등록하고 토큰 발행해서 요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메일까지 보내는 걸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걸 하기 전에 OAuth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이제 아무나 들어올 수 없게 지금 여기 식당 주인이 이제 나면은 여기에서 식당 네모는 Gmail이고 그 다음에 앱이 친구예요. 그래서 Gmail에 들어오려는 친구가 있으면 출입증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어스라는 이건 프로토콜 네임인데요. 사실은 어떤 규약 이름이에요. 유명한 규약 이름이고 거기에서 토큰을 하나 발행해서 회사 출입증 발행하듯이 나오는 건데 그걸 이제 발행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Gmail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 프로토콜에 맞는 걸 발행하고 너와 나는 이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사실 요 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다 이렇게 발행을 합니다. 이렇게 나오면 이런 형태로 나오는데요. 이거는 제가 이제 다 된 상태에서 한번 들어가서 예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제 회사 계정으로 로그인이 되어 있고, 이걸 들어가셨을 때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저희 회사에서는 구글 워크스페이스 써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이게 이제 로그인은 다른 아이디로 하시면 됩니다. 요 아이디로 해볼까요? 요 아이디 말고, 구글 아이디가 좀 많아서, 아까 그거는 개발자 계정이고요. 요거를 처음 들어온다고 그러네요. Agree and continue를 하면, 이런 창이 뜨실 거예요. 이제 이걸 천천히 한번 보세요. 그래서 여기 뭐 보면 억세스 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죠. 근데 이거를 하려면 항상 여기서 이건 안 하셔도 됩니다. 공짜이기 때문에 여기서 스타트 뉴 프로젝트를 하면 돼요. 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고 이 프로젝터 저쪽은 뭐 이거를 할게요. No organization이고 이걸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 열심히 프로젝트를 하나 만듭니다. 프로젝트 베이스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얘네 보면 그래서 셀렉트 프로젝트를 하고 나면 이 친구들이 약간 여기 주방에 들어온 거예요. 지금 보면 주방에서 또 보여주는 여러 가지 기능들 혹은
주방에 있는 그 기구들을 보고 계신 거거든요. 이제 엄청 많아요. 구글은 워낙에 큰 회사이기 때문에 이 주방에서 제공되는 것들을 어떤 규약화를 해놔서 이렇게 다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Gmail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여기 이제 Gmail API가 하나 나오죠. 그럼 여기 보면 뭐 해볼래? 돼요. 그러면 여기서 enable 한번 시켜봅니다. enable 한번 시켜보고요. 그러면 이렇게 딱 enable 됐어요. 이게 다 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그 인증 토큰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 그랬죠? 여기 보면 얼마나 API 콜이 됐는지 뭐 이런 것들이 이미 다 됐고 실제로 이 주방 기구를 하나 들이주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주방에 들어올 수 있는 출증을 하나 만들어줘야 돼요. 여기 create credential을 만들면 Gmail API를 쓸 거고요. 저는 이거는 볼게요. application data가 아니라 user data에 접속하고 싶어요. 요거는 user data를 만들어야 auth client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next를 누르면 app name은 뭐 Gmail. 저는 뭐 Gmail 테스트. 제 이메일 하나 적고 앱 로고 뭐 상관없습니다. developer 제 이메일 한번 적고 앱은 continue 면 시면 돼요. 이건 뭐 스코프를 적으라는데 사실 뭐 조금 상관없어요. What client type, 웹앱 뭐 여러 가지 이런 형태 규약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웹앱이니 아니야 데스크톱 앱. 그래서 이름도 백악관 데스크톱 클라이언트 앱이라고 적겠습니다. 열심히 만들면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나왔고요. 여기 다운로드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걸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이 파일이 하나 열렸고요. 이게 이제 제가 방금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 제 다운로드 받은 경로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이 컨텐츠만 이렇게 카피를 해서 무슨 프로그램에 넣을까요? persistence 여기다가 아까 제가 여기 과제를 좀 했는데 그러면요 이거 persistence가 아까 제가 그 뉴스레터 프로젝트거든요. 일단 여기다 닫고 또 쓸데없는 파일 다 지우겠습니다.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아까 그 GitHub에 올라가 있는 파일 그대로 만들려고 제가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auth 파일을 여기다가 옮겨 놓을게요.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j gmail auth.js 또 카피를 이렇게 해오셔도 되고요. 혹은 제가 지금 이건 예제를 들으려고 해서 그렇지 이렇게 안 하고 아까 그 다운로드 받은 경로에 가셔서 파인더에 들어가셔가지고 이 파일을 그 아까 그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이렇게 옮기셔도 됩니다.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으로 옮겨도 이게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저는 옮겼어요. 그러면 나는 이제 할 게 뭐냐? 이메일 한번 보내보고 싶거든요. 이걸로 이건 내 어트 정보야. 이 정보를 이용해서 다른 이메일로 이때 다른 이메일로 메일을 보내줘. 이 프로젝트의 요약본을 정리해서 보내주면 좋겠어. 한번 일을 시켜보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열심히 MCP 같은 걸 콜합니다. 이제 나중에 제가 MCP도 알려드릴 건데요. 이거는 지금 일부러
MCP들을 제가 디세이블을 좀 해놓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제가 꼭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만 좀 이네이블 해놨고요. MCP를 아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강 교양 설명만 좀 드렸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열심히 파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열심히 읽고 있고 프로젝트가 뭘 의미하는지 읽어서 메일을 실제로 보냈는지 한번 구경을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는 스크립트를 작성한다고 하네요. 얘는 이제 파일을 직접 만들어서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또 유튜브에 올라가면 제 개인정보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걸 하나 올려놓겠습니다. 아까 GitHub에서 봤던 리드메이 파일이고요. 밴드 프로젝트 서머리라는 파이썬 파일로 작성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짐작하셨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숙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친히 예제까지 끝까지 한번 만약에 이 MCP가 실패한다면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실패한 것까지 올려주세요. 가끔 얘가 이렇게 오래 걸리기도 하더라고요. 여지가 없어서 지금 못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열심히 벌써 다 나왔네요. 요약 전송을 한다. 뭐 이런 것도 한대요. 지금 여기서 지금 의존성도 막 설치하려고 하고요. 이걸 보내기 위해서 또 필요한 의존성 파일들이 있어서요. 그걸 다 고, 인증이 실패했대. 설정 파일에 문제가 있대요. 뭐지? 나 뭐 잘못했나? 아닌데. 그대로 카피해. 잠깐만. 올바른 정보를. 이거 지가 막 작성하면 안 될 텐데. 항상 이렇게 데모할 때는 웃긴 일이 좀 벌어지는 것 같아요. 지가 뭘 알고 내 정보를 여기다가 막 입력을 하고 있는데, 의가 없네요. 이게 아닌데. 다시 스크립트 해보겠어요. 100% 이메일이, 이렇게 지메일 테스트라는 형태로 이메일이 간다고 하는데, 이거 좀 이상한데요? 좀 이상해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메일이 안 가도 좋습니다. 잠깐만요. 백그라운드로 돌리면 안 갈 거예요. 메모리에 기록도 하고 열심히 하네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했던 화면이 뭐였냐면 이렇게 실패하신 분 막 이런 화면까지 이메일을 난 보내려고 했다 라는 것까지 보내주셔도 좋고요. 가장 좋은 것은 제가 이제 제 이메일 한번 보여드리면 제가 아까 한번 해봤거든요. 아까 너무 쉽게 되길래 그냥 들어가 보면 이렇게 이메일이 한번 왔어요. 실제로 제 회사 이메일로 왔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이렇게 한번 왔어요. 이걸 요약해서 뭐 보냈더라고요. 너무 잘 되길래 이걸 좀 쉽게 생각했는데 뭔가 좀 안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요약 보고서 브라우저에서 계정 인증을 나 계정 인증이 다 돼 있는데 이게 좀 잘못됐거나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이 OAuth를 아까 데스크톱 앱으로 한 게 좀 문제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혹은 여기 던하고 이거는 제가 한 번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혹은 여기서
edit words 클라이언트를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이거는, 여기 강의에 다 담으면 안 되는데. 네, 이거는 제가 한 번 더 수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네. 이런 형태로 여기, 그러네. 제가 아까 이렇게 화면이 나왔어야 되는데 조금 이상하게 나왔어요. 이건 이제 강의자료에서 빠질 예정입니다. 여기 이제 사진이 있기 때문에 제 정보가 다 담아져 있어서 크레딧이 여기 있으면 이메일을 보낼 수 있어서. 그래서 아까 이제 예제를 이렇게 했더니 얘가 막 보내는 코드까지 열심히 막 짜가지고 뭐 의존성 설치하고 이렇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래서 뿅 하고 이렇게 왔거든요. 이런 형태로 이메일을 보내는 것을 한번 이 에이전트에게 시켜보시는 게 숙제입니다. 네, 쉽죠. 그래서 이제 사실 조금 더 진화를 시켜서 제가 조금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뉴스레터 프로젝트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현재 상황으로부터 뭔가 뉴스레터를 주제를 잡았으니까 뉴스레터 수집을 해서 뭐 어떤 목표를 하나 설정을 하세요. 그 AI가 추천을 받으시는 걸 저는 그것도 추천드립니다. 머릿속으로 떠올리지 마시고 이 AI한테 내 프로젝트를 보고 어느 부분을 뭐랄까 발전시키면 좋겠니 물어보시고 이제 그걸 목표로 정하시고 마일스톤을 쪼개달라고 하세요. 에이전트한테 쪼개달라고 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했던 그 워크스페이스를 연동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 마일스톤을 달성할 때마다 이메일을 보내도록 한번 시켜보세요. 이 조장들의 이메일은 여기 이렇게 있고요. 요거를 이메일을 직접 알려주면 이 친구가 열심히 합니다. 아까는 저는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요거를 한 달까지 공유를 해주시면 이제 저희가 한번 그걸 또 받아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요걸 하는데 한 10분 정도 걸렸어요. 아까 요걸 하는데 10분 정도 걸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하셨던 그 레포지토리 저장소에서 이 제가 요렇게 저 사실 요게 다예요. 제 업들을 이용해서 이걸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이메일을 여기로 보내줘 라고 이렇게 한 게 다거든요. 이렇게 한번 보내보시는, 이렇게 해서 하면 숙제 완료입니다. 혹은 마일스톤까지 넣으셔도 되고요. 제가 여기 넣은 거는 마일스톤까지 해달라고 했는데, 왜냐면 아까 제 매그니파이라는 그 프로젝트에서 그게 되게 쉽게 돼서, 이거 금방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요게 잘 되면은, 여러 가지를 붙이실 수 있어요. 뭐, 텔레그램 봇도 텔레그램 API를 이게 지금은 저희가 구글 API를 이용했잖아요. 텔레그램 API도 이용하실 수 있고, 카카오톡 API도 이용하실 수 있고, 그 발행하는 것만 이제 그 발행하는 주체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그것도 사실은 요즘 챗GPT나 그런 데서 막 스텝 바이 스텝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혹은 그 도와주는 게 되게 많아서 그걸 이용해서 그냥 순서대로 하시면 되고 그것만 잘 넘기시면 사실은 이제 API 메뉴판만 잘 받으면 음식을 하는 건 이제 에이전트가 다 알아서 하기 때문에 이걸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요거를 숙제도 텔레그램 API만 받으면 텔레그램 숙제 조장 방에다 그냥 요거를 업로드도 하실 수 있는 것도 나중에 다 하실 수 있고요. 이제 그런 어떤 조금씩 뭔가 오토메이션을 해서 저희 일상생활에 지금 적셔보는 게 제 목표거든요. 지금은 일단은 이메일부터 제가 이렇게 시작을 한 거고 향후에는 또 다른 것들도 다 들어갈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질문 한번 받겠습니다. 숙제에 대해서. 어려워요. 교수님. 숙제를 다 베끼시니까 어렵죠. 저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아니, 저기, 일찍 제출하겠습니다라고 적은 거에 해서. 저희 강의 노트는 네. 어디 있어요? 저기 실라버스에 링크가 다 달려 있는데요. 그거 다시 공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솔비님 웹 애플리케이션으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미 진행 중이신 것 같네요. 네, 웹앱으로 하시면 됩니다. 하신을 한다는 것은 정확하게 어떤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아,
파싱을 한다. parsing. 그럼 영어로 parsing이 뭐죠? 그 이해한다라고 understand라고 그냥 저는 이제 보통은 이해를 하는데 parsing을 한다. 이게 되게 컨텍스트상 되게 쉬운 건데요. 요거 제 거를 보여드릴 순 없고 뭐가 좋을까요? 잠깐만요. 음, 네, 없나? 것 같은데. 엄청 많네. 코리아 이코노믹 뉴스. 코리아 이코노믹 뉴스에 가면 여기 제이슨 파일이 나온다고 해요. 잠깐만요.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뉴스에 음흠, 있었는데 아, 좋은 예제가 하나 있습니다. 잘 보면은 이 파일 네, 네, 벌써 양수영 님이 주셨네요. 자, 보시면 이, 이 파일에 제가 무슨 파일을 열었냐면 요거 가장 밑에 걸 열게요. 요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 파일을 열었는데 이게 이제 뭐 저거 패키지.json이라고 불러요. 이거를 제이슨 혹은 뭐 제이슨 혹은 영어 이름이 제이슨은 사실 요거잖아요. 자손. 근데 이 제이슨이라는 아주 웰노운한 파일 포맷이 있어요. 근데 뭐 예를 들면 비슷한 요 이제 익스텐션이라고 부르잖아요. 저희가 파일 확장자. 윈도우즈에서는 유명한 확장자가 HWP, 한글 파일 혹은 엑셀 파일, DOC, XML, 그다음에 엑셀 파일, XLS인가요? 그다음 파워포인트는 PPTX, PPT 뭐 이런 익스텐션이 있잖아요. 근데 이, 이 제이슨은 가장 유명한 그 텍스트 기반의 데이터를 담는 포맷입니다. 익스텐션. 그러니까 뒤에 .json으로 돼 있으면 보통 그 내부의 내용은 이런 어떤 텍스트 파일로 되어 있어요. 텍스트 파일로 되어 있고 거기에 포맷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중괄호 하나 보이시죠? 여기 중괄호가 맞죠? 중괄호가 있고 중괄호를 한번 여기 눌러볼까요? 쏙 닫히죠. 그래서 제이슨 파일의 포맷은 중괄호가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끝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혹은 아까 XML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끝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이런 포맷을 XML, 마크업 랭귀지라고 불러요. 이런 거는 마크업 랭귀지라고 부르고 보통 뒤에 ML로 끝납니다. HTML, XML 등등의 포맷이 있어요. 근데 이 JSON 포맷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로 되고 이 브라켓을 열었다 닫았다 이렇게 할 수 있고 보통 요 편집기에서는 그 가장 많이 쓰는 포맷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거 대부분 다 그냥 디폴트로 기본으로 지원을 하고요. 여기 가보면 이렇게 퀘스천 마크가 있죠. 퀘스천 마크가 콜론 코드 마크가 있죠. 콜론 코드 마크로 콜론 콜론 이런 형태로 있어요. 이걸 보통은 우리는 키 밸류라고 표현해요. 키가 있고요. 키를 넣었을 때 값이 뭐냐. 그러니까 키 밸류라는 형태의 이 소프트웨어 컴퓨터 엔지니어의 그 터미널로지가 있습니다. 이거 가장 사람들이 많이 쓰는, 컴퓨터에서 많이 쓰는 어떤 터미널로지예요. 용어예요. 그래서 이 파일에서 얘기하는 키를 네임으로 찾았을 때 밸류가 뭐냐를 알려주는 거고, 넌 이름이 뭐야 했을 때 제 이름은 이재훈입니다 하는 것처럼 name, 요거, version, 이렇게 있죠. 실제로 근데 여기 또 보면 요걸로 했을 때 또 뭐 그 안에 또 브라켓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뭐 URL이 지금 여기 버그 보통 이거 터미널로지 그래서 항상 잘 쓰라고 코드 리뷰할 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 버그 쓰잖아요. 버그가 한 개가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여러 개인 경우에는 복수 표현을 써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막 이렇게 담는 여기 파일즈가 있네요. source, license, types 뭐 이런 게 있죠. 뭐를 왜 쓰느냐? 어떤 데이터를 담아두기 위해 표현을 씁니다. 그냥 이렇게 미리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파싱은 뭐냐면 요 파일을 기본적인 뭐랄까 내 머리에 집어넣는 거를 파싱이라고 표현해요. 내 머리든 혹은 어떤 주체가 이 정보들을 다 받아들여 가지고 유의미한 데이터로 다시 재정리를 하는 걸 보통은 재정리하기 전에 데이터를 내 머릿속 혹은 어떤 이 데이터를 가져가고 싶은 사람의 머릿속에 혹은 그 기억 장치에 담는 것을 보통 파싱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조금 표현이 쉽게 표현 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 보통은 그걸 이제 파싱으로 표현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전처리되기 전 데이터. 그래서 로우 데이터라고 표현하죠. 사실은 이것도 로우 데이터는 아닌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거 데이터 사이언스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더 쉽게 표현하시는 방법을 많이 알 것 같은데 이런 걸 이제 보통 파싱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기 보니까 수영님이 적어주신 걸 보면 데이터 컴퓨터과 프로그래밍, 언어학 등에서도 되게 많이 쓰인다고 되어 있죠. 답변이 좀 됐을까요? 요걸 파싱이 제이슨이든 뭐 마크업 랭귀지 XML이든 이런 거를 가장 많이 쓰는 건 이렇게 내가 필요한 정보들을 미리 다 기록을 해놓고요. 이 뒤에 소스 코드에서 실제로 그 개발 코드에서 이 파일을 읽어버리도록 바꿔요. 그 구조를 짜놔요. 그러면은 요 구조의 값들을 읽어가지고 이 소스 코드가 동작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JSON global.json 혹은 package.json을 읽어들여서 파싱해서 동작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데이터를 변환할 때도 파싱한다고 표현하죠. 네, 맞습니다. 정제하기 전에 어, 여러 번의 뭐 당연히 데이터 엔지니어링 하시는 분들, 데이터 사이언스, 데이터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여러 번 정제를 하는데 그 전에 어떤 파일을 읽어드려야 되잖아요. XML 파일이기도 하고 뭐 노수린 교수님 잘 아실 텐데 환자들 혹은 환자들이 아니고 뭐라 그러죠? 하여튼 뭐 여러 그 모수들의 그 데이터들을 먼저 어떤 정말 로우 데이터 양이 많은 그런 것들 한번 읽어드릴 때 그거 이제 보통 파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또 뭐 질문이 있으실까요? 질문이 없으시면 딱히 뭐 어떤 불만이 없으신 거로 알고요. 제가 그러면 오늘의 커피챗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 질문 하나 있습니다. 네. 그, 그 뉴스레터 만들었던 그 페이지를 제가 이제 로컬 호스트에서만 볼 수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뭔가 그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볼 수 있는지를 물어봤었어요, 커서한테.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커서가 ngrok을 사용하라고 알려줘서 사실 그거를 막 하다가 하지를 못했었고 일단은 그 말씀해주신 GitHub 페이지로 올릴 수 있는 거를 오늘 보여주셔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제 다른 사람도 볼 수 있다는 거를 알게는 됐는데 이제 그게 제한이 되어 있다고 하시니까 몇 개, 뭐 두 개인지 세 개인지밖에 못 올린다고 하시니까 혹시 다른 방식으로 그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네요. 주방을 갖고 싶다. 그죠? 나는 기터브에 있는 주방은 내 공간이 얼마 안 되니까 나는 주방을 갖고 싶은데 되도록이면 공짜로 쓰고 싶다. 그죠? 그죠? 그런 공짜 주방은 생각보다 꽤 많아요. 생각보다 꽤 많아서 그런 거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꽤 나올 텐데, 어, 자, 여러 가지 사실 방법이 있어요. 이게 사실 아마 학생 계정이 있으시면, 그런 어떤 퍼블릭한 AWS나 GitHub에서 제공하는 애저 서버나 이런 걸 이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사실 그거는 AI한테 물어보는 게 가장 좋을 수도 있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드 프로젝트로 옛날에 재밌게 했던 게, 저희 집에 서버를 하나 그냥 만들었어요, 제가.
네? 뭐 여기 저희 집에 공유기도 있고 공유기 좀 좋은 걸 써요. 저도 개발자다 보니까 공유기가 이제 성능이 좋으니까 그다음 서버도 저밖에 안 쓰니까 혹은 제가 할 수 있는 한다고 하는 게 보통 블로그 포스팅 하는데 블로그에 얼마나 많은 접속 그 요청이 오겠어요. 얼마나 많은 요리를 사람들이 원하겠어요. 많이 안 원할 거라 생각해서 옛날에 집에 서버를 제가 구축한 적도 있어요. 하드웨어를 직접 달아서. 그리고 그런 하드웨어를 팔기도 해요. 그런 거 시놉시스나 이런 되게 유명한 회사에서 그런 서버들을 팔고 웹페이지를 호스팅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레시피도 거기서 막 공개를 해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를 원하냐에 따라서 되게 달라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실제로 내 코드부터 시작해서 이게 모든 걸 지금은 다 해보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주방의 일부도 좀 가보고, 뭐,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웨이터 역할도 조금 해보고, 지금 다 지금 경험해 보시고 계신 거고, 실제로 아까 얘기하신 그 수영님의 로컬 호스트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로컬 호스트는 뭐냐면 서버를 결국에 수영님이 가지고 있는 주방을 수영님 컴퓨터에 잠깐 이식을 시키신 거예요. 그 주방이 실제로 수영님 컴퓨터에 있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남들이 접속할 수 없는 주방이어서 그렇지, 그걸 하시려면 이런 걸 다, 서버 단에 인증 발행 기관도 있어야 되고요. 왜냐면 지금 저희가 GitHub 워크스페이스 할 때 인증을 발행했잖아요. 그런 거를 인증을 발행하려면 발행함과 동시에 그 인증 그 토큰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크레덴셜과 키와 내 안에서 관리하고 있는 키가 또 매칭이 되어야만, 너는 내가 발행한 출입증을 들고 있어. 라고 알 거 아니에요. 그런 백엔드 단의 서버가 다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 백엔드 단의 구현은 할 일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것도 AI 에이전트가 다 구현을 해줄 수 있어. 근데 내가 뭘 원하느냐. 내가 실제로 백엔드 주방을 구현해보고 싶냐. 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걸 해보고 싶으시면 해보셔도 됩니다. 해보셔도 되고요. 그것 같은 경우는 해보시고, 뭐, 예를 들어, 나중에 그걸 어느 정도 구현을 한번 해보고, 뭐, 실제로 테스트도 다 해보고, 이따가 제가 커피챗 때 얘기할 내용인데, 그런 건 서버 따는 백엔드를 다 구현해서 테스트를 다 해보고, 그 이후에 보통은 어떤, 퍼블릭 서버에 많이 올려요. AWS나 애저나, 혹은 뭐, 여러 건지 서버에 많이 올리게 돼요. 왜냐면 처음부터 웹 서버에 그렇게 올려버리면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래서 보통은 이제 로컬에서 많이 그런 것들을 가상 테스트를 많이 하고 올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해보셔도 되게 재밌는 예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노슬링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구현을 해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그것도 이제 서버 단의 구현은 무조건 필요하잖아요. 노슬링 교수님 원하시는 주방이 무조건 필요하단 말이죠. 어떤 정제된 데이터, 그러니까 서버 단에 어디 올라가 있어야 되고, 요즘은 서버를 구현하기가 되게 쉽게 되어 있긴 하죠. 애저나 이런 AWS 같은 퍼블릭한 돈만 내면 쓸 수 있는 서비스가 잘 있고, 실제로 그거를 쉽게 쉽게 해줄 수 있는 사스 서비스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요즘 실제로 그런 서비스들의 1인 스타트업이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매일 막 수십 개씩 쏟아지고 있어요. 진짜 유튜브 찾아보시면 Build Your SaaS 하면서 그거 만들어주는 서비스가 진짜 너무 많아요. 하루에 막 어플리케이션을 막 두 개씩 찍어내는 스타트업들이 진짜 계속 막 쏟아지고 있어요. 사실 그런 거 해보시는 것도 유튜브 따라서 그냥 똑같이만 해봐도 걔네가 요즘 할 수 있는 게, 걔네가 요즘 접근하는 그 방식이 뭐냐면 앱을 계속 찍어내면서 자기들이 그 찍어내는 AI를 이용해서 사스 서비스를 찍어내는 그 과정을 그냥 유튜브에 업로드해요. 그럼 그걸 또 유튜브로 보고 따라하는 개발자들 혹은 그걸 이용해서 또 AI 에이전트한테 그대로 시키는 사람들이 많으면서 그 사람들은 또 반대로 구독자와 그 유튜브 수익이 또 발생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제대로 안 된 거 피드백 반영해서 또 다른 서비스면 요거를 계속 하더라고요. 저도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어쨌건 뭐 수영님 좀 그냥 간단하게 물어보셨는데 제가 너무 빙빙 돌았네. 알아서 시켜달라고 했는데. 네. 아까 하셨던 그 앵그록이라는 거는 저도 옛날에 한번 여기 앵그록에 가입해가지고 저희가 회사가 지금 뭐 좀 유니콘도 넘었는데 진짜 돈 없어가지고 저희는 서버를
AWS를 아예 못 썼어요. GitHub 엔터프라이즈도 못 쓰고 그래서 회사에 한 200만 원짜리 컴퓨터 한 6대 갖다 놓고 제가 그걸 좀 관리했거든요. 그다음에 그 내부에 서버를 구현을 했어요. 제가 직접 서버 구현해서 테스트하는 오토메이션 서버를 구현해가지고 거기에 서버를 구현하는데 뭘 쓸까 막 고려를 하다가 그때 n그룹을 한번 제가 고려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도 너무 저기 빡세게 도는 그 리소스를 많이 먹어서 더 가벼운 서비스로 갈아탔던 경험이 있습니다. 되게 오래됐어요. 이런 서비스. 네. 어떤 뭐 질문 있으시면 숙제 관련해서 없으시면 재밌는 예제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어, 이거 말고 다른 서버단의 장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서버 개발이 정말 어려운 개발의 어떤 진수를 담고 있거든요. 왜냐면 결국에는 그 어떤 서비스가 얼마나 많은 그 리퀘스트를 받느냐, 요청을 받느냐가 결국에 그 레베뉴를 발생시키는 거잖아요. 요 저희 IT 월드에서는. 뭐 극단적으로 요 넷플릭스의 예제를 제가 들고 왔어요. 요 넷플릭스의 케이아스 몽키라는 카오스 몽키라고 하는 어떤 예제가 하나 있는데요. 이 친구들은 실제로 어떤 서비스를 발행하기 전에 서비스 혹은 뭐랄까요? 영화라고 예를 할게요. 영화나 TV쇼를 이 친구들이 많이 하니까 그걸 발행할 때 엄청나게 예를 들어 오징어 게임이 나왔다. 엄청나게 그 동시 다발적인 리퀘스트가 들어올 거고 실제로 그건 또 스트리밍 서버이기 때문에 스트리밍 서비스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이 넷플릭스 서버에서 다 가야 될 거란 말이죠. 그리고 넷플릭스 아마 AWS를 쓴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넷플릭스는 어떤 서비스 혹은 그 요구되는 그걸 내기 전에 엄청난 테스트를 합니다. 수많은 장애를 다 가정을 해요. 그 가정을 하는 어떤 방법론을 케이아스 엔지니어링이라는 걸 착안을 해가지고 카오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실제로 여기 웹페이지가 있어요. 여기 가보면 이제 계속 업데이트가 됐는데 이 프린시플이 있고 요거를 케이아스를 일부러 그 야기시켜서 그 상황에 맞는 그걸 테스트를 다 합니다. 예를 들어 서버 구조가 이제 그걸 우리는 DS, Distribution System이라고 해가지고, 한국에도 서버가 있고, 홍콩, APEC 어디 서버가 있고, 정말 그 데이터 센터가 있거든요. 예전에 뭐 카카오 데이터 센터 불나가지고 난리도 나고 아니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저기 미국엔 어디 있고, 밑에 해저 케이블 어디, 뭐 태평양이 어디랑 연결돼 있고, 그런 게 다 관련이 있어요. 하드웨어와 그 다음에 어떤 재난 상황과도 관련이 있겠죠. 그런 상황들을 다 가정을 해가지고 일부러 죽여버리는 걸 얘네들은 다 테스트를 합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유튜브 이쪽을 봤었는데 그분들이 미리 요걸 하게 하는 거는 아주 큰 이 컴퓨터 과학을 하시는 그 기획들이라고 하죠. 뭐냐, 요즘 말로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하던데 내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그 공대 킥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예제들이에요. 이 케이아스를 일부러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수백만, 수천만의 리퀘스트가 왔을 때 누구를 어떻게 죽여야 되고 누구를 어떻게 살려야 되고 어디 서버를 다시 부하를 줘야 되고 어디 서버를 다시 내려야 되고 혹은 부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는 어떻게 설계가 돼야 돼요. 이런 거를 미리 다 설계를 해가지고 테스트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뭐 수영님이 얘기하신 그 요리하는 그 주방을 만든다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인 거죠. 정말 수많은 손님이 들어올 걸 예상을 해서 음식을 다 만들어 놓고 시스테매틱한 그 레시피도 만들어 놓고 이런 걸 하는 일이 넷플릭스에서 되게 유명한 그 예제이거든요. 사실 요거보다 제가 이제 저희 회사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저희 회사에 이제 가장 높으신 직급으로 그 IC라고 하는데 이쪽 저는 이제 IC로 따지면 IC4 레벨이에요. IC4 레벨로 아마 스타프 엔지니어 정도 될 거고
프린시플 엔지니어가 저희 회사 전 세계를 따져서 2명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저희 한국 지사에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원래 어떤 일을 하셨냐면 NC소프트에서 이쪽 코어 개발팀에 있었어요. 그래서 코어 개발팀에서 그 리니지에서 무슨 그 여기 게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리니지에서 특정 이벤트가 생겼을 때 그쪽에 서버단의 특정 알고리즘을 미리 수학적으로 계산해 놓고 구현하시는 역할을 했고 장애 처리를 혼자 다 하시는 분으로 되게 유명했어요. 그래서 그분을 이제 저희 회사에 모셔오면서 이제 조금 쪽팔린 얘기인데 그때 서버 게임단에서 일어나는 그 수천만 동시 접속자에 의한 그런 장애에 비하면 이 자동차 쪽에서 벌어지는 이 그 동시 접속에서 발생하는 그 장애는 너무 쉬운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얘기해 주셨던 그 장애에 대해서 제가 한번 기회가 된다면 그분을 초빙해가지고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저랑 워낙 친해가지고 제가 지금 그 미리미리 이제 그 설계를 좀 깔아놨거든요. 항상 제가 집에 많이 모셔다 드리면서 건강이 좀 많이 안 좋으세요. 하도 밤을 많이 새셔가지고 NC 소프트에 계셨을 때 생긴 것도 약간 도인처럼 생기셔가지고 머리도 하얗게 새셨어요. 나이가 그렇게 안 많으신데 79년생인가 그거밖에 안 되시는데 머리가 하얗게 새셨으면 건강이 상당히 안 좋으셔서 항상 저희 회사에서 정말 풀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분에게 항상 맡기는데 제가 하나 기억나는 일화가 분이 NC소프트에서 이제 리니지 2의 공성전이라고 하는 되게 큰 이벤트를 한번 열어요. 근데 그게 전 서버, 그 리니지가 서버가 진짜 많거든요. 리니지도 무슨 한국 서버, 대만 서버, 미국 서버, 뭐 여기저기 서버가 되게 많아서 보통 그 서버끼리만 노는데 거기에서 유명한 그 길드만 모아서 공성전을 한번 열었대요. 그 사람들끼리 붙어서 이긴 사람한테 큰 리워드를 주는 이벤트를 연 거야. 리니지가 그 게이머들이 돈을 많이 쓰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공성전의 퀄리티가 엄청나게 높아야 돼. 그 장애가 없어야 되는 거야, 아예. 근데 접속자는 엄청나게 몇십만이고. 그래서 그분들이 설계한 치분할 로직이 있어요. 저희가 생각하는 뭐 수학적으로 그 서버단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 시분할 로직을 다 설계를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가지고 계신 컴퓨터의 그 성능을 가정하고 여러 가지 장애들을 수학적으로 미리 논리적으로 계산하셔가지고 이 컴퓨터가 얼마만큼의 부하를 견딜 수 있는지 계산하고 그 다음에 유저 한 명당 부하를 얼마를 줘야 되는지 계산해서 그거를 다 적용하시고 실시간으로 바꿀 수 있게 하셔서 그 문제를 그 공성전을 공성적 좀 성공적으로 주최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런 일을 거의 밥 먹듯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공성전이 한번 벌어지면 이제 NC 소프트가 한 번에 건물 하나 지을 수 있을 정도로 큰 돈을 번다고 해요. 근데 그분은 이제 결국에는 코어 개발하는 사람들은 사업팀이 아니어가지고 어떤 돈을 많이 못 받아서 이제 저희 회사에 꼬셔오는데 참 쉽게 꼬셔올 수 있었습니다. 어쨌건 뭐 오늘은 이렇게 서버 장애 좀 재밌는 예제들을 좀 얘기를 해봤고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딱 1시간 반 정도 했네요. 네, 딱 그 정도 하려고 했는데 네. 교수님 오늘 쉐어링은 이제 그만 쉐어링이네. 저희 녹화는 끊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